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이 주최하고 온 국민 TV가 주간 방송사로서 중계하는 국민의당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국회의원 김사마입니다. 오는 1월 15일 국민의당 전국 당원 대표자 대회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국민의당의 새로운 시작을 책임지게 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되는 이번 전당대회는 전 당원이 동등하게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활약하게 될 전국 여성위원장으로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하고 비전과 역량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한 축을 담당할 여성위원장으로 누가 더 적합한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을 좌석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왼쪽 좌석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양미강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함께 해온 기호 2번 양미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신용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국회의원 신용현입니다. 비상대책위원 그리고 원내 부대표 경험을 살려서 소통하고 행동하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두 분 후보님 반갑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두 번의 공통 질문, 그리고 두 개 주제에 대한 토론, 자유토론,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 합동연설 토론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발언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을 하게 될 경우 우선 사회자의 제재가 있게 되고 마이크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이 됩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후보자님들께서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청자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민의당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조연설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2분씩 주어집니다. 연설은 사전 추첨에 의해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양미강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양미강 후보 기조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현재 국민의당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의 국민의당을 국민들께서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약 26.74%의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제1야당의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당의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고 유력 대선 주자의 지지율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10주간 연 1천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 폐기하라. 새누리, 재벌, 검찰, 보수 기득권 체제 해체하라. 이제
정치권이 답할 때입니다. 당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여성당원과 남성당원의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여성위원장은 국민의당 지도부의 일원입니다. 저는 여성을 살리는 일이 당을 살리는 일이고 당을 살리는 일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민의당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은 여성과 당과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성당원 여러분, 저 양미강과 함께 여성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를 이루고 우리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반 발자국만 앞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의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가 과학기술자로의 32년의 삶을 접고 정치판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국민의당의 공약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 중에 하나는 저와 같은 여성이 지금보다는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제가 생각하는 미래입니다. 국민의당은 성격차 해소 그리고 양성평등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선대적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왜 여성들이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왜 여성들만 일가정 양립에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지, 왜 여성들은 유리천장 밑에서 신음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저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작은 문제까지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차별 관행을 바꾸는 데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 당원의 소리를 충실하게 듣고 그 소리를 키워서 소리내고 싶습니다. 원내 그리고 원내외의 네트워크, 지역과 중앙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우리 여성 동지들이 똘똘 뭉치게 하고 싶습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100% 여성 공천을 통해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싶습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약자와 여성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회복과 진실된 역사를 알리는 것에 신용현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후보가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총 2개의 질문에 따른 공통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별로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후보자당 2분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여성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각종 선거에서 여성의 투표율 역시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 여러분의 국민의당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율 제고 그리고 여성당원 확보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신용현 후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지금 여성들은 예전과 다르게 주체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취업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취업된 여성들은 유리천장에 갇혀서 허덕이고 있고 또 일, 가정을 양립하는 그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전업주부들은 양육과 그다음에 교육 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고령의 여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지지율 제고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이런 여성들 각 계층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그 어려움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여성 유권자들의
그 신뢰를 불러일으키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당원을 확보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 여성 당원이 되니까 내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구나, 내 주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주는 것이 장기적인 그런 여성 당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정치 참여를 함으로써 그 기초의원이나 아니면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사다리를 밟아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당원 확보를 위해서 뭐 지역별로 여성 당원 많은 데다가 뭐 사업비를 더 많이 준다든지 뭐 지역 여성 당원을 확보를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방안도 단기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우리 국민의당이 여성에 대한 그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미강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지난 12월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13%였습니다. 이 중 남성 지지율은 15%, 여성 지지율은 11%로 기록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0대 이하의 여성 지지율이 8%, 60대 이상의 여성 지지율이 8%였던 겁니다. 굉장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젊은 여성에게 국민의당의 이미지는 굉장히 침체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60대 이상의 고령의 여성들에게는 국민의당의 이미지는 매우 낮습니다. 이런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당을 대표할 만한 여성 정치인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최근에 비례대표 중에 일부 총선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의당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것이 국민에게 실망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사선의 조배수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입성을 하여 여성의 지지율이 오르게 된 것은 그만큼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난 연말 광장에서 확인했듯이 광장의 민심을 어떻게 수렴할 수 있는가, 그 대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전국여성위원회를 민심을 수렴하는 대의 구조로 만들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여성 지지율을 높이고 더 많은 여성 당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중심이라든가 명망가 중심보다는 생활하는 사람들 중심, 그 다음에 활동하는 사람들 중심,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여성위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시민사회 운동을 해왔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해오면서 바닥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저 양미강이 누구보다도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선진국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이고 또 기업의 여성 임원도 2.3%에 그칩니다. 이런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들께서는 어떤 진단을 하고 계시고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미강 후보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우리 사회는 총체적 불평등의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평등합니다. 가장 심각한 거는 전 정치적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 이 경제적 불평등은 가장 밑바닥에서 여성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은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굉장히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도 약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국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 관련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출산과 육아,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애를 낳으면 행복한 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은 아이를 낳으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출산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과제로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요한 키워드를 양성평등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양성평등을 통해서 정치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불평등도 해결하고 경제적 불평등도 해결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이런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그리고 전국여성위원회가 만들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자제로 경제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여성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여성당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에 여러 가지 기업인이라든가 실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서로 교류해서 여성당원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당원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용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여성 대학 진학률이 남성 대학 진학률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많이 육성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활용 측면에서는 고용의 질이라든지 임금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그 이유로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직장 문화, 그리고 남녀 차별적인 노동 환경, 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성의 경력 단절, 또 여성 다수가 분포되어 있는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저임금화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내에 있으면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직장에 취업 중에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산휴가 90일을 120일로 연장한다든지 임산부 해고 금지 기간을 90일로 확대하는 것 등의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런 것처럼 아주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정책적인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재택근무나 시간 선택제 같은 좋은 여성들한테 좋은 일자리 모델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임금 격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서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곳은 해당 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를 공시하게 하는 것처럼 좀 적극적인 그 정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간 안에 동일 임금의 날을 지정해서 우리 사회의 남녀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먼저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후보께서 답변을 한 후에 후보자들이 순서대로 발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은 총 5분이고 각각의 발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권 교체와 국가 대개혁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정권 창출 방안과 이를 위한 전국 여성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신용현 후보부터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지난 4.13 총선 때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 뛰었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원하는 바는 명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정치, 그리고 싸우지 않는 정치,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고요. 요번에 촛불 민심도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부도덕한 정치, 책임지지 않는 정치, 그리고 무능한 정치는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그에 대한 그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이번 대선에서 지난 총선보다 더 큰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위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여성들은 각 지역의 어떤 세세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문제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역 공약도 같이 발굴해내는 것이 우리 여성위원회가 대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양미경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국민의당 정권 창출과 관련해서 꼭 짚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 광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정말 좋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국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또 정권 교체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물론 2012년 대선 국면에서도 정권 교체의 열망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야권 단일 후보가 된 문재인 후보가 이 국민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졌고 오늘의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촛불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 대한 탄생을 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야 될 것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된 듯한 오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정말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는 대안적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 반드시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더불어민주당을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국민의당이 정말 민주당을 대체할 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정권 교체에 여성들이 앞장서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차원에서의 국민을 위한 참 정권을 국민의당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신영일 후보님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국민의당이 다른 당과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의당이 총선 때 내걸었던 안철수 대표가 내걸었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창업혁명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 말로만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내는 그런 정책 정당으로서의 국민의당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난 개원 이래로 우리 국민의당이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때도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가 국민의당이 제안한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알아주시면 반드시 우리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크라우드 슈밥 박사가 우리 국회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큰 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고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먼저 준비를 하고 누가 먼저 미래를 대비하는가가 미래의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당이 그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네, 양미경 후보님 추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신영일 후보께서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취한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모든 지도부가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고요. 네, 지금 저는 구체적으로 정권 창출을 위해서 여성이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전국 여성위원회에 상설 정치학교를 만들어서 여성 인재를 확실하게 양성해야 된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각 지역위원회에 한 20명 이상의 여성 핵심 당원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 5,000명의 여성 인재풀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정권 창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5,000명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에 있어서 여성은 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여성이 주도하는 그런 정권 교체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로 진출을 하고 있고 여성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도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와 현실 간의 간극은 큰 게 현실입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 방안,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양미강 후보부터 발언을 하시고, 양미강 후보님 발언이 끝나면 신용현 후보님이 받아서 자유롭게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발언은 5분입니다. 네,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기초의원 지역구 후보에 있어서는 조금 많은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성별이 쏠리는 방법은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특정 성별을 60% 이상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 봤고요. 광역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 정도 후보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여성 할당제를 정확히 줘서 여성 가산점을 부여해서 여성들이 정치에 제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여성 정치학교를 통해서 상설적으로 운영해서 여성 정치 지망상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여성의 정치 참여의 길을 넓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여성들에게 여성정책개발비가 지급되는데요. 이제 이 10%에 대한 지급비를 여성 후보들을 위한 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들을 전체적으로 선거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은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인 우대 방안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초의원의 비례대표는 100% 여성으로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기존 정당에서 한번 시행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 계시면서.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고, 요번에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광역의원까지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양미강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 아카데미, 여성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전 주기적으로 이렇게 배워갈 수 있는 그 아카데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만일 제가 이제 여성위원장이 되면 여성정치발전센터, 정치 아카데미를 상설화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미강 후보님 말씀 할 게 있으면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의 정치 참여를 어떻게 국민의당이 제도화할 건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국민의당의 여성 정책은 매우 취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각 정당에서 뿐만이 아니고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서 못하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여성 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따라갈 정당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선도적인 정당을 만들어야지만 여성들이 참여하고 여성 당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성들의, 젊은 여성들의 지지도도 높아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양성평등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당직자 비율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아까 이제 저희 당의 국회의원 중에서는 사선 의원으로 조배숙 의원님 계시지만 이제 다선 의원들을 계속 여성 다선 의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제도, 그다음에 이제 최고위원회 이런데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여성위원장 출마를 하면서 다른 데랑 제 당원 당규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좀 목표 수치를 정해야 될 거는 좀 정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는 나서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거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 후보 추천권도 여성위원회가 일부는 가져야 되지 않는가, 어떤 포션만큼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그 여성위원장 후보를 하면서 당내 여러 가지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금 1월 15일 날 전당대회를 할 때 각 지역구별로 대표당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대표당원의 숫자를 보면 뭐 서울 같은 경우에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를 보면 거기 여성 비율이 제가 볼 때 한 15%,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아직 우리 국민의당이 실제적으로 최소한 30%, 더 나아가면 50% 정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대표 당원으로서 여성 당원들의 활동이 이 정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의 전국 여성위원회 활동도 생각하면서 이 지역의 여성위원들이 참여를 더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고 지금 전국 각지에서 뭐 구의원, 시의원, 뭐 군의원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의당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열띠고 진지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토론입니다. 사회자가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서 후보자 간 상호 자유롭게 5분간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려면 일과 가정의 균형 내지 일과 가정의 양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추첨된 순서에 따라서 신용현 후보가 먼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예,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연구자로서 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을 이제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대덕 연구단지의 직장 어린이집, 단체 직장 어린이집, 그다음에 연구소별 직장 어린이집을 거의 전국에서 최초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 가정, 균형, 양립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가정이 그냥 그 보육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어린이집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보다는 지금은 이제 IT 시대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시간 선택제 근무, 뭐 지금 꼭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일 외에 다른 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좀 더 유연한 일자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역할은 사실 여성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아직도 여성들은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다시 직장에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온전히 육아의 문제는 지금 여성들의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은 결혼하기가 두렵고 아이를 낳기가 두려운 게 현실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국가가 책임질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가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각 지방자치제별로 예산별로 인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이 이런 저출산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서는 출산을 장려해야 될 텐데 출산을 장려하려면 지금처럼 뭐 첫째 아이 낳으면 10만 원, 둘째 아이 낳으면 50만 원 일시적인 장려금 가지고 여성들이 어떻게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 놓고 낳기 위해서는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국민의당이 공약으로 그걸 내걸고 확실하게 책임져야지만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신정현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으로 연결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산부인과 아이를 낳아도 산부인과 시설이 없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산골이라든가 지역 오지로 들어가면 산부인과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1시간을 나와야 되는 이런 이 현대사회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현실적인 언밸런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전체적으로 출산과 보육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고급화되어 있는 산후조리원도 공공으로 돌려서 저렴한 가격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양미강 후보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하고 육아 문제가 여성이 혼자 짊어져야 되는 짐이 아니고 이제는 부모가 함께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해야 되는 그런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이제 그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육아에 관련된 인프라는 세계 2위로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제도는 잘 돼 있죠. 뭐 예를 들면은 그 배우자, 아빠의 육아휴직 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우리 사회문화 풍토가 그런 것을 잘 쓸 수 없게 되어 있는 풍토가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북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배우자가 강제로 육아휴직을 하는 제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우선은 이런 기존에 만들어진 제도의 어떤 제도를 더 보태는 것보다는 기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떤 우리의 문화를 좀 육아에 대한 육아는 공동 책임이다 하는 그런 문화를 키워가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경력 단절도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여성들의. 그리고 경력 단절이 줄어들므로 해서 임금 격차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국 사회가 비교적 지금 마을 만들기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어서 이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아이들을 해도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공동체가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그걸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성들이 충분히 일을 하더라도 그 지역 공동체라든가 마을 공동체에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당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가 자신의 주제로 서로를 검증하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7분 동안 주도적으로 의제를 정해서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펼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반론을 하게 됩니다. 치열한 공격과 방어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주도권을 가지게 될 후보는 양미강 후보입니다. 시간은 총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소에 신영현 후보님을 뵈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홍보물에 제가 봤더니 그 홍보물에 비례대표 1번 국회의원 신영현 아까 이제 그 소개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안철수 대표와 찍은 사진도 여러 가지 홍보물에 배치가 된 걸 보고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례대표 1번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이제 특권의 한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는 사진을 찍는다면 그거는 신영현 후보의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역량을 업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그런 점에서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비례대표 1번이라고 얘기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비례대표 1번이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기보다는 국민의당이 과학기술 분야를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 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런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뭐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지만 이 국민의당을 창당했을 때의 그 마음, 그 초심, 뭐 양당 구조를 탈피해서 다당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일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매번 현안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정치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안을 챙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또 그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정말로 그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넣었고요. 뭐 거기에 제가 열심히 한 것들을 뭐 더 넣었으면 좋겠지만 아마 제가 한 일도 많이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사진에 제가 이제 국민의당 창당 그 이념에 굉장히 동조를 했다. 그다음에 그 국민의당의
그 창당 이념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이제 의미로 그렇게 사진 배치를 했는데요. 그건 아마 보시는 분들마다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여성위원장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면 당대표를 뒷받침하는 사람으로서의 여성위원장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여성위원회는 누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여성들이 정권 교체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올해 대선 국면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당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시고 의정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아침에 의원총회 갔다 오시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 올해 대선 국면이 굉장히 사실은 올인해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국적으로 뛰어다녀야 되고 지금 전국 여성위원회를 제대로 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실제적으로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건가? 매번 의원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또 의정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대선 국면에서 어느 정도 시간과 내용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실적인 국민의당의 핵심의 문제는 여성위원회 핵심의 문제는 어떻게 전국 각지에서 여성당원들을 만들어내고 그 여성당원들을 훈련하고 또 인재풀을 만들어서 이 정권 교체에 앞장서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 여성위원장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적합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명망가라든가 뭐 누구의 일정 부분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신영애 후보님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의정활동과 이 전국 여성위원회 활동이 이런 배치됐을 때 어떻게 활동하실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정당의 여성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우리 국민의당 여성위원회가 사실은 단기간에 굉장히 국민의당의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성위원장에 나가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신 것이 원내하고 원외하고 네트워킹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대선 국면이면은 더더욱이나 원내하고 원외하고 좀 링크가 더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 저는 이제 원내에 있기 때문에 원내에 한 분이라도 더 여성위원장을 전담해서 해주시는 분이 있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의견을 잠깐 제가 이제 초창기에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그런 거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선배 의원님들이나 주위에 이제 그 여성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지가 않고 아마 원내가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제가 시민단체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나름대로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를 20년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은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단체가 국회 대상도 받았고 뭐 대통령상도 받았고 실질적인 많은 그 액션 플랜을 만들고 액션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연구원장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 이상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어떤 포지션을 겸하기 때문에 일을 반밖에 못할 것이다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지금 이제 만일 된다면 지금 양 후보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국회의원 활동하느냐고 여성위원회는 소홀히 한다 하는 그런 지적은 받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용현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예. 역시 시간은 7분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 주도권 토론이라는 거가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공약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주도권 토론이 이런 거라고 하니까 제가 양 후보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지금은 사실은 일가정 양립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뭐 애를 키우고 싶으면 애를 키우고 뭐 직장을 다니고 싶으면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 시대는 사실은 선택이라기보다는 거의 필수적으로 두 개의 짐을 다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그 사회 활동 그리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보다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건 동의하고요. 여성들이 이제 집에서 아이만 키울 시대는 아니고 여성의 자아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서 여성들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자신의 그 꿈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이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까도 저희가 이제 한 주제로 얘기를 했지만 출산과 보육이 함께 맞물려 가면서 굉장히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곡이 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철저하게 이 출산과 육아의 문제가 여성들에게 고스란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남편들의 육아휴직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나오더라고.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육아 부분과 이 부분은 남편들은 도와주는 것일 뿐이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까도 조금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지만 여성 혼자, 한 가정 혼자 이것을 끌어안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가가 그런 의미에서 출산과 보육을 위한 전반적인 공적인 개념을 시스템에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출산과 보육이 여성 혼자만이 아니라 정말 건전한 이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이런 공동육아라는 시스템이 많이 도입이 됐고 그것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내 아이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 키우는 것도 함께 나누고 뭐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가치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런 공동육아 시스템을 마을 전반적으로 만들어내면 여성들이 오롯이 그것을 다 겪어내지 않고도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본적인 풀이 되는 걸 생각하고 저는 지금 최순실 사태 같은 게 진짜 극단적으로 왜곡된 모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마을이나 지역에서 함께 이 아이들을 함께 만들어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셔서 네. 지금 이제 생각이 난 거가 뭐 애를 키우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 키우려면 교육을 이제 잘 시켜야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사실은 교육이 뭐 우리 알파고 쇼크 난 다음에 뭐 미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다. 뭐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지금 현재 일자리의 3분의 2가 없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거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요. 뭐 우리 당에서 내걸었던 교육혁명하고도 이제 연결이 돼 있던 거고 그런 면에서 또 특히나 여성들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조직된 직장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성실한 자세, 순종적인 자세 이런 걸 가르쳤다고 하면 이제는 교육하는 방향이 완전히 틀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좀 네, 알려주시면 100% 동의합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 얘기한 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나 개인화돼 있고 물질화돼 있어서 아이들의 교육 자체도 그렇게 돼서 정말 성공만이 최선의 길,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좀 아이들 제대로 키워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공공적 개념을 가진 출산과 육아의 개념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전 국민의당 이게 지금 전국 여성위원회 이제 후보 토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 말고 우리 국민의당을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여성 당직자가 좀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성 당직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여성의 정치 참여 이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 국민의당의 여성 당직자들은 일과 가정 이걸 어떻게 양립하고 있는가를 보면 바로 이게 사회적 바로미터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여성 당직자들과 이런 여러 가지 뭐 국민의당과 연결되어 있던 많은 당원들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정말 일과 가정이 잘 양립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전반적으로 알려내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일과 가정이 잘 양립될 수 있다고 하는 좀 선진적인 모델 그룹을 좀 만들어내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국민의당 당원, 여성 당원들에게 좀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당선되든지 누가 하듯이 국민의당 여성 당직자는 여기에 들어오면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따뜻한 그런 정치,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 드렸던 주제랑은 조금 다른 네. 얘기지만 네. 뭐 저도 사실은 그걸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그 당직자부터 사실은 그 양성 평등을 이루어주고 그 가족 친화적인 일터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공약집에도 이제 그걸 넣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후보들의 진지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신용현 후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당 당원 여러분,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거대 양당 정치, 그리고 적대적인 계파 정치를 극복하라는 국민의 명령과 선택에 따라서 전국 정당 지지율 26.74%를 얻는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지금 지지율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내년에 우리가 똘똘 뭉치기만 한다면,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올해 정권 교체를 앞두고 국민의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민심을 되돌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권 정당의 모양새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데 있어서 우리 여성 당원의 힘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성의 지지를 받지 못한 그런 대선 후보가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저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중앙과 지역 그리고 원내와 원외를 아우르면서 국민의당 전국 여성위원회의 단합과 결속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소리를 키워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당 여성 당원 여러분, 저는 국민의당 창당 초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외길 여성과학자의 길을 걸어왔던 저 신용현은 이제는 행동하는 여성 정치인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 여성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미강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여성 당원 여러분, 저는 우리 전국 여성위원회가 당내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위원회는 오로지 우리 여성당원의 권익을 위하고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만들어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장은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당원 여러분,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버치되어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모순이 응축되어 있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민사회를 통해서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시민사회에서의 여성 문제 해결이 제 인생의 1막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의 2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정치 영역에서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당 전국 여성위원장, 사실 제게는 과분한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도전이 저 자신을 위한 길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 여성을 위하고 우리 당을 위하고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 역할을 하겠노라고 이 길을 나선 것입니다. 제 이름은 양미강입니다. 양성평등의 미래를 만드는 강한 리더십,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올해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 교체에 앞장서는 여성위원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성당원 여러분, 이 길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두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월 15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앞서서 1월 14일 여성 당원만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통해서 전국 여성위원장에 대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후보자 초청 토론회는 국민의당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당이 주최하고 온 국민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국민의당 전국 여성위원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